참과 지혜를 밝히는 깨달음이 있는 곳. 그윽한 법화향기 가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사찰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절 우리 스님 시즌3. 오늘은 보령의 세원사에 나와 있습니다.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지이신 정은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주지 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점 질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지 스님께 바라는 부분, 또 평소에 이야기 사실 못했던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와, 스님 준비 딱 되셨고 이제 신도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질문을 들어보기 전에 저희 주지 스님께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법회 우리 식구들을 함께 BTN과 또 이 방송을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또 여기까지 촬영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도회장 여시행입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남다른 뜻이 원력이 깊으십니다. 포교의 원력을 세우신 남다른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참선 수행을 하시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겠죠? 네. 네. 저는 그 선원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서 행자 생활을 거치고, 이제 지금은 성가대겠지만 그 시절에는 강원이었습니다. 강원을 졸업하고 바로 3년 결사를 들어갔습니다. 3년 결사를 하면서 평생의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입을 수행 옷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옷에 맞는 수행 옷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원 생활을 접고 제가 그 일선에 포교를 한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이 힘이 바로 선원에서 정진하는 그 힘과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포교의 원력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선원에서 열심히 지금 수행하는 도반들 만나면은 그렇게 한 번 정도도 노후에는 선방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미덕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선방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이곳이 바로 선원이고 저희 포교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요? 그렇죠. 스님마다 세우신 원력들이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근데 우리 정은 스님께서는 포교라는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 회장 강청 김중성입니다. 저희 이제 우리 세원사 주지 스님으로서의 소임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청소년 복지법인인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의 원장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도 여러 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도예가로서도 명성이 자자하십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그 와중에 제일 힘이 드셨던 일, 그리고 가장 나한테 그 어려웠던 일, 그리고 또는 힘이 되셨던 일, 가장 어려웠던 일과 가장 힘이 되었던 일, 그게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야, 질문이 많네요. 네, 한 질문인데 굉장히 네. 질문이 많으십니다. 네. 일단 이런 DNA를 만들어 주신 작고하신 저희 부모님께 우선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얼핏 질문을 들으니까 세 가지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이 일이 제가 좋아서 합니다. 물론 내면에 타고난 끼도 있겠지만 수행의 다른 방향을 또 묘사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 글을 쓴다든지
또 뭐 도예를 흙을 만지면서 작품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나름대로 몰입의 경지가 있듯이 작품을 통해서 그 몰입의 경지로 탄생된 작품을 볼 때마다 내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하고 제 스스로가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삶의 어떤 구시점이 되고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 청소년 그 사업은 이것도 또 제가 좋아서 시작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그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를 청소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 혼자가 아닌 많은 불자님들이 계시고 저와 함께 일을 하는 직원들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제 삶의 어떤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어려운 거는 주지소임입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알겠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저에게는 자식 같고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성껏 올린 그 불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저렇게 불전을 올리고 기도비를 낼 때는 나름 어떤 바람, 부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을 하고 또 여기가 나와 인연이 아니다 하고 그동안 다녔던 저를 가감없이 스님과 인연을 끊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원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제 스스로가 불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받아들이는 신도들이 개개인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뭐 신도마다 사상과 이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도가 있냐 하면은 그러지 않는 신도들이 개중에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럴 때 굉장히 함께 생각이 통하지 않을 때 제가 또 많이 힘들고 내가 저분을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렇게 할까 이런 회의감도 사실은 드는 것이 주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쯤 이 주지소임을 놓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이 됐나요? 네,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요, 스님, 이제 도자기 얘기도 나오고, 공방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전시회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도자기를 빚고 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취미생활로, 여기에 뜻이 있는 불자들이 와서 수강료를 내고, 직접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이상 된 분들이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작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연말에 1년 동안 했던 작업한 그 기물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함께 그 전시회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서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긍정심도 느끼고, 내년에는 전시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작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 공간 위에요, 어린이 법회를 하는 공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 법회 수준이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한글도 떼기 전에 반야심경을 외운다고 들었거든요. 네. 다 했어? 자, 민기야, 반야심경 한번 해봐. 반야심경. 민기야. 아리자 색뿌리 공공구리 색즉지 공공육지대 수랑행진력 부여 제가 아까도 잠시 올라가서 그 아직 한글을 떼지 않는 6살짜리 그 민규한테 반야심경을 한번 해보라니까 아주 또박또박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온 집안이 불심이 가득한 집안이고 할머니가 늘 기도를 하니까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린이 법회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은 세원사의 큰 기둥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법회 회장 평등입니다. 스님께서 세원사를 창건하신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또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은 위기라 생각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늘 이끌어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나에게 위기를 주는 원인이 내 안에서 있는지 바깥에서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이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은 안에서 제가 해결을 했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바깥에서 해결을 해서 다시는 그런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순간순간의 그 위기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공부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점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님 말씀처럼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덕행입니다. 출가자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제가 신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과 같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수행자입니다. 똑같은 저는 머리를 깎아 출가한 수행자고 여러분들은 제가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진행하는 수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행에 있어서는 중심이 서야 됩니다. 중심이 없는 수행은 굉장히 위험한 수행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가 일으켰던 그 마음, 초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흔들림의 원인도 사실은 살펴야 됩니다. 살피고 그 흔들림의 원인이 본인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흔들림의 원인이 나에게 조금 이득이 있다 해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에 더 많은 고통과 번뇌의 늪에서 헐떡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또 버리다 보면은 새로운 것이 또 나를 도와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 손을 과감히 잡아서 가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형색이 다를 뿐이지 부처님을 향해 수행하는 그 마음은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님께서 신도분들을 똑같은 수행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심을 잘 갖고 계시고요. 중심을 잘 잡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버릴 것은 버려가면서 그렇게 수행해 가신다면 저희 모두 참된 수행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인경입니다. 앞으로 신도들과 세원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냐는 바램과 스님께서 그리시는 청사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사실은 제가 세원사를 창건하고 거의 주 일이 청소년 일이었습니다. 청소년 일을 어느 반세기 한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세원사 신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많이 아쉽고 여력과 공간이 된다면은 신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원사 불교대학이 어렵게 탄생이 됐고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년 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보령 시민 중에 불자들은 전부 다 세원사 불교대학을 거쳐서 졸업을 하고 맹목적인 불교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된 기본 자세가 된 불자로서 부처님을 섬기고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면은 바로 보령이 편안할 것이고 불국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령의 모든 불자들이 세원사의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은 다 풀리셨나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좋은 답변해 주신 정은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원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BTN 불교TV에서는 방송 포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 포교에 우리 정은 스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 불자님, 가족법회 불자님들께서 방송 후원금을 마련했다고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해주는 것보다 네. 우리 그 가족법회 뭐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같이. 네, 스님 어떻게 이렇게 방송 포교에 큰 뜻을 내게 되신 건가요? 제가 포교사잖아요. 네. 그죠? 현장에서 포교도 힘들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SS나 방송 포교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신도분 중에도 절에 매일 안 오지만 뭐 불교 뉴스를 보고 저도 모르는 뉴스를 보고 이야기도 해줘요. 네. 뭐 어디에 스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오고 또 이제 TV에서 BTN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주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이분들이 익히고 있어서 이렇게 또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우리 그 가족법회 식구들한테 부탁을 했고 또 이분들이 평소에 회비 모은 거를 기꺼이 방송 포교에 후원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어주신 감사한 마음으로요. 저희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분들 이렇게 오늘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자리를 옮겨서요. 저희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 우리 스님 시즌 3 오늘은 세원사와 그리고 보령 문화의 집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포교에 대한 원력을 세운 스님이신 만큼 이 청소년 포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원력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께서는 이곳에 관장으로 계시지만요. 이 청소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많습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떠신가요? 이 자리는 네. 굉장히 여기 보령시 청소년을 대표한 위원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야단을 맞는 자리입니다. 야단을 맞는 자리신가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 원하는 거 제가 체크해서 어디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적을 당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혼날 각오로. 여러분들도 그러면 준비가 됐나요?
어떤가요?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럼 이 청소년에 의한 보령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첫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어른들께서는 청소년이 공부만 하면 되지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하시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청소년 시절에 어떤 걱정을 하셨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시대가 아닌 배고픈 시절에 저는 태어났고 배고픈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제가 다시 되돌아보니까 저도 놀기 좋아했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 많죠. 학교 문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 저도 그 과정을 겪고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하나 예를 들으라 한다면은 저희 고민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제 그 어린 시절에 어른들을 봤을 때 어른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보고는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학생이니까 공부만 해라 이러는데 제가 보는 어른들은 우리한테 시키기만 하고 당신들은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부분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면은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부모님이 없는 나의 청사진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각도로 그려봤지만 속 시원한 답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고 지금까지 혼자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꿈을 이루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는 거.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 하셨고요. 여러분께서는 또 여러분의 생각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해줄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관장님께서 어떤 이유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왜 청소년 일을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저희가 어떤 모습입니까? 스님이죠. 예. 스님 모습입니다. 스님이기 때문에, 수행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공, 보령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고 부딪히고 해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그마나만 도움이 되고자 제가 그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자 청소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해양이라고 그럽니다. 해양은 뭘까요? 나눔입니다. 나눔. 다시 있는 그 자리에 되돌려 주는 것. 이거를 우리는 해양이라 합니다. 그 나눔의 대상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후일 성인이 되거나 또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부터 나눔으로 일행을 할 수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많은 친구들과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공간입니다. 함께이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지. 내 것만 최고다는
이기심에 가득 차 있다 보면은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고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양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저는 청소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희망을 보면서 저희가 또 스님께서 원력을 세워서 또 이렇게 해 나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뜻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관장님께서도 이런 의미 있는 인생 명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출가를 하고 삭발을 하는 날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펜으로, 굵직한 펜으로 저한테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주실까 하고 했는데 저희 스님께서 저를 딱 불러 앉혀놓고 하시는 말이 정신이 한 곳에 딱 모이게 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 정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 들어본다면은 지난 시대에 이강이라는 분이 무장대가로 궁술과 가마술이 아주 뛰어난 용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해가 기웃기웃 지는 그 항원역에 초원을 지나다가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봤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입니까? 활을 잘 쏘는 분입니다. 그래서 활을 딱 들고 신념으로 활을 당겼습니다. 화살이 명중했습니다. 명중해서 호랑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호랑이가 그 화살을 맞고도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가까이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떻겠습니까? 바위였습니다. 바위에 화살이 꼽혀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몇 걸음 물러나와서 다시 활을 당겨서 정중했지만 이 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위를 명중을 맞췄지만 튀어오르는 겁니다. 왜 튀어오를까요? 그렇죠. 돌이라 생각을 했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는 정신을 집중해서 호랑이를 잡겠다는 염원으로 쏘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췄지만 지금은 쏘니까 활을 튕기자마자 활이 돌에 꽂히면서 하늘로 솟아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그런 명언처럼 마음으로 한다면 이뤄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 청소년 길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명언은 이런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네, 스님의 가지고 계신 명언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었습니다. 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또 어떤 명언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명언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바른 길로 청소년 길을 지나고 또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입니다. 저희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발전을 위해서 해보고 싶으셨던 다른 기관의 활동이나 장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5년 된 시설이지만 워낙에 관리를 잘했고 또 지금 다른 곳에서 많은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우리 보령시 문화의 집이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시청 그 담당자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설계 부분에 그리고 이제 이 자재 하나하나까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건물을 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걸 많이 느껴집니다. 왜? 그전에는 청소년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주말에 보면은 청소년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을 하지만 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시설에서 하지 않는 좋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른 시설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우리 시설에서는 다른 시설과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나 하고 찾아봤을 때 직업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뭐 바리스타라든지 또 이제 뭐 호텔리어라든지 박물관, 토스톤, 뭐 요리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예부로 이제 이렇게 나가서 바리스타를 따게 만들고 이제 요리도 딴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족을 좀 하기 위해서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에 운영되는 거는 보령시의 보령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시설을 간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 담당자와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가 다른 지역 시설하고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은 가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좀 쳐야지 이럴 때는.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상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학교와 달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 집 자체의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와 다르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청소년 지도사 전문가들입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급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방과 후에 이 문화의 집 공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걸로서 여러분 끼라든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적에 매이지 말고 자율적으로 쉬는 공간, 잠깐이라도 내가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이 학교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학교와 다른 문화의 집 공간의 특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철학적입니다. 그냥 신도들하고 할 때는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이야기를 줄줄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굉장히 저보다 앞서가고 제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저는 사실은 청소년 전문가죠. 청소년 지도사고 뿌듯하죠. 뿌듯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꿈이라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가에 의해서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지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중간에 포기하고 이루지 못할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많이 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정당당하고 우리나라가 뭐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위안부 문제가 발생될 때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또 내는 걸 보면은 아, 대견스럽다.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물질이나 그런데 매여 있거나 그런 걸 너무 순하지 마시고 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한이라고 합니다. 요즘 학업 스트레스로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교 생활도 뭐 친구 관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상이 있죠. 어른은 어른 세상,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많은 고민들을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를 스스로 힘들다고 느껴서 찾아내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선생님, 가장 가까운 친구의 또 멘토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이 충분하나요? 네, 충분하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가영입니다. 저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활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혹시 저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 부모님 공부 성적에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학교 밖에 활동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른 친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 학교 밖의 생활이 다르다고 보지 마시고 하나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고 이루어내야 할 청소년기에 목표를 세우면은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역시 보령시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문화의 집에 관해서 많이 살피고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건의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간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학업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구들이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꼭 자부심 가지면서 이 활동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건아입니다. 문화의 집 관장으로서 갖고 계신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의 또 희망과 꿈이 있다면, 간장으로서 있다면 충청남도와 보령시와 협력해서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수급이 빨리 이루어져서 보다 좋은 환경,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로 우리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네, 박수. 네, 이 스님의 이 마음과 여러분들이 있기에 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절 우리 스님 시즌3 여기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그리고 세원사에서 함께 했는데요. 같이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스님?
좀 색다르죠. 절에서는 뭐 이제 부처님 앞에서 네. 이렇게 우리 신도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 관장님과 대화 이 질문은 청소년들이 질문지를 만들어 온 거예요. 직접. 예,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어떤 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옆에서 쿡쿡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 더 긴장하고 이 문화의 집을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님께서 지역 포교 그리고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계시듯이요. 저희 BTM 불교TV는 방송을 통한 포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100만 방송 포교사 모임인 붓다회에 대한 동참 동료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방울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모이면 냇가를 이루고 그 냇가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관심의 방송이 전 세계를 홍보하고 포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절 우리 스님 시즌3 불자님들의 가슴 속에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겨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